사람이 요괴보다 최악인 시절, 잇따른 전쟁으로 자신의 영토가 기근에 시달려 자신의 이름을 천하에 못 알리게 될 것을 두려워한 영주 다이고는 결국 부처의 길에서 벗어나 지오 땅이라는 절에 있는 12귀신들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もし我が領土を守護し我に天下を握らせるならばそれより他に我が手に入るものをやろう。よいか何でもだ。そなたたちの好きなものを取るがいい。 거래는 성립되었고 다이고의 아내는 아이를 베어 출산 당일이 됩니다. 기묘한 정적이 흐르며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번개와 함께 분만실은 아비규환이 되었고 다이고는 다급히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그 안에 있던 것은 부서진 불상과 何事が起こったのか。死んではおりませぬが、手足どころか目も鼻も皮膚も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 귀신들과의 거래로 아들이 핏덩이로 태어난 것에 처음에는 놀란 다이고였지만 나중을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영토의 희생양이 된 아이를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에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아이를 버리러 강가에 온 산모는 아이를 물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아이가 살고 싶어 한다고 느껴 결국 강가에 있는 배에 실어 보내는데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몇 년이 지나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아이라도 살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정도로 급급해져 갔습니다. 여기 도로로 또한 깡패의 물건을 훔쳐가며 장사를 하다가 도망치고 있었는데요. 그만 배가 고파하는 개에게 음식을 주다가 붙잡히고 맙니다. 그렇게 죽도록 맞고 있는 상황, 갑자기 나타난 인형같이 생긴 사람에게 눈이 간 깡패들은 시비를 걸기 시작하지만 그 사람은 관심도 주지 않고 오직 강에 흐르고 있는 오물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요. 보통의 사람에겐 오물로 보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다르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 순간 오물은 갑자기 형태를 바꾸었고 주변의 사람들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도로로 또한 먹혀질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요괴를 해치운 사람에게 도로로는 고맙다며 다가가는데요. 하지만 상태가 이상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다이고가 버린 아이였고 눈과 귀, 피부, 사지까지 전부 잃었지만 어느 한 을족을 만드는 장인 손에 길러져 이렇게 성장하였고 눈은 보이지 않지만 기운의 색이 보여 가장 위험한 빨간색인 요괴를 처치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잃은 것이 돌아온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요괴를 처치하면 자신의 몸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차린 다이고의 아이는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닌 자신이 구한 도로로와 함께 말이죠. なんだ字が書けるのか百鬼丸あんたの名前だね。へえ百鬼丸 한편 다이고의 영토는 매년 풍년이 지속되며 전쟁에서도 무패를 유지 중이었지만 이변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다이고는 자신의 영토의 희생양이 된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죽여야 한다는 것도 말이죠. 과연 야키마루가 자신의 몸을 전부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이고의 땅이 계속해서 풍년을 이어갈까요? 도로로는 일본 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으로 갓 태어난 아들을 요괴에게 팔아 자신의 땅에 부귀영화를 얻은 영주 다이고와 요괴에게 몸을 뺏긴 야키마루가 요괴를 해치워 다시 몸을 돌려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68년의 작품을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애니메이션에서 거장들이 많이 참여하여 주목을 받은 애니메이션인데요. 하지만 작화가 처음에는 엄청 좋았지만 뒤로 갈수록 아쉬워지는 작품이라 아쉬웠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독특한 점은 바로 시대극과 요괴물을 합친 작품이라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이누야샤는 시대는 옛날이지만 시대 상황이 전체적인 스토리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시대극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도로로는 시대 상황이 스토리에 영향을 끼치면서 그 시대니까 요괴에게 기댄다. 인간과 요괴 무엇이 더 잔인한가 라는 스토리가 많은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상당히 오래된 작품이기도 하고 배경이 어두울 때라서 상당히 고어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다를 때에는 참고 보실 수 있다면 보는 걸 추천해 드리지만 이 작품은 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도로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요괴물보다는 시대극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